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보호 제도 현황에 대해서 표를 이용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알아봤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알아볼게요. ISMS 인증은 뭐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예정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MS는 정보보호에 관한 경영 시스템이에요. 사실 이 ISMS는 PDCA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PDCA가 그 경영 정보 시스템에서 많이 이용하잖아요. 플랜, 두, 체크, 액트. 이런 이제 PDCA 사이클 기반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플랜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을 하는. 요게 이제 계속 라이프 사이클로 이제 돌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ISMS 인증인데요. 이제 ISMS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어떤 기업에서 IT 서비스를 하는데 IT를 이용을 해서 어떤 업무를 이제 하는 거죠. 또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구축하는 이제 뭐 방법론이 있잖아요. 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ITA라고도 하고 이런 이제 방법론에서 개발도 하지만 여기 항상 이제 보안이라는 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할 때 개발해서 운영하기 전에 뭐요? 사전 점검을 하라고 공고하잖아요. 사전 점검. 사전 점검은 이제 공고 오고 어떤 체크리스트를 정부에서 지침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전 점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 이 운영에 들어가요. 운영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후 점검에 어떤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ISMS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의무 대상 기간도 있지만 의무 대상 기간이 아닌 데는 이제 권고죠.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제 CEO다 그러면 이게 보안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좀 구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런 방법론 중에 이제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의무 대상 기관은 이 ISMS에 의해서 정보보호 그 관리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이거를 인증을 받는 거죠. 의무 대상 기관은. 이제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너는 이제 제대로 그 정보 보안에 대한 어떤 예, 수준이 이렇게 일정하게 갖추고 있구나라고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3년 인증 3년 인증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첫 해에 뭐 얘기 나온 김에 첫 해에 인증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사후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도 사후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는 다시 사후 심사, 인증 심사를 또 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속 매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의 이제 안정성, 여기서 안정성은 스테빌리티죠. 스테빌리티.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관리적인, 기술적인, 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안정성이라는 걸 스테빌리티를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라는 말이 나와요. 안전성 확보 조치. 여기서는 또 안전이에요. 이게 뭐죠? 이거는 세이프티에 관련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오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정보통신망에서는 안정성, 아주 스테이블하게 정보보호 체계를 가지면서 운영이 되게 하는 거고, 이거는 세이프티예요. 개인정보. 나중에 또 한번 나올 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ISMS 인증에 대한 그 근거 법령은 정보통신망법에 이제 있고요. 여기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과학기술부, 과기장부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종합관리 체계를 수립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적합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국내 ISMS는요, 27001 국제표준과 별개로 독자 개발한 프레임워크라는 거. 그 다음에 인증하는 그 수행 주체 기관은 이제 기사라는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과기정통부에서 또 한 지정한 기관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지정한 데는 이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금융 관련해서는 파이낸셜 ISMS를 독자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공공 부분, 그 다음에 민간 부분, 금융 부분 이렇게 이제 큰 캐테고리에 나누어서 공공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좀 하고 있고 뭐 전자정부나 뭐 이런 거는 행안부가 주로 공공 부분 하고 있고 민간 부분은 과기정통부, 금융 부분은 어디요? 뭐 금융위원회, 그죠? 뭐 이런 데가 이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범위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ISMS 그 인증은 적용 대상, 의무 대상 기관이 있어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죠. 그 다음에 IDC, IDC 센터죠. 그러니까 직접 정보통신 시설 사업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자도 인증 그 의무 대상 기관입니다. 자, 연간 매출액 세입이 1,500원 이상인 자 중에서 상급 종합병원, 그 다음에 재학생이 1만 명 이상인 학교, 뭐 대학이 많이 되겠죠. 재학생 수가 1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매출액과 세입이 1,500 이상이면 병원하고 대학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여기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는 볼 수가 없죠. 이런 기관은 병원하고 이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자꾸 병원이라든지 이런 그 대학에서는 내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아닌데 왜 내가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관이냐 이거 빼달라라고 좀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그 대학교에서는 그런 이제 요구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는 이게 의무 대상 기관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그 다음에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 100억 원 이상인 자, 100만 명 이상인 자는 참 기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SMS 인증심사원이 되겠다고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 의무 대상 기관들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정보보호관리 등급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전점검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사전점검이고, 정보보호관리 등급제는 ISMS 인증을 받고 나서, 이게 이제 인증을 받으면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면은 뭐 쇼핑몰이 있어요. 나는 ISMS 인증받은 그런 기관이야 라고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정보보호관리책이라는 용어가 좀 국민들한테는 좀 쉽지 않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이제 얘기가 있으니 그러면 국민들에게 좀 인식제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 인증을 받은 데는 이미지를 좋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수기관, 최우수기관이라는 그런 등급제를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지정해 줄게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전에 왜 그 아파트 건설하면 이 아파트는 뭐 초고속망 뭐 인증 제도라는 거를 뭐 둬갖고 그런 이제 인증을 이제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유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47조 5항에 의해서 관리 등급 부여를 하는데 인증을 받은 자, ISMS 인증 받은 자에 한해서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관리 등급을 매깁니다.
ISMS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정보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거죠. 인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등급만 이제 매기는 겁니다. 여기는 우수기관, 최우수기관. 이거는 그리고 권고예요. 뭐 굳이 이거를 뭐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점검하는 이제 제도 그 기준이 필요한데 ISMS 구축 범위 및 운영 기간하고 관리 활동 및 보호 조치 수준, 그 다음에 전담 조직 및 예산 등 요 정량화 수준 요거를 구분을 해서 우수 기간, 최우수 기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보보호 관리 등급은 이제 우수기관, 최우수기관으로 나눠주고 평가 기준은 이렇게 세 가지 범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용지체는 과기정통부하고 이제 그 산하기관인 키사에서 등급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권고고요. 적용 대상은 47조 1항에 따라서 ISMS 인증을 연속해서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3년 이상, 그러니까 인증을 받고 첫 해 인증을 받고 두 번째 사후 심사하고 또 사후 심사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3년이 된 거죠. 예, 이렇게 3년을 유지한 자. 그러니까 원 사이클이 이제 돈 거죠. 그 다음에 사후 심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자는 우수 또는 최우수로 또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사 범위로 1년 이상 IMS를 운영하고 1년 이상 ISM. 자, 이게 무슨 말이냐? ISMS 인증을 받을 때는요. 예를 들면은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에서 서비스하는 항목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학적 운영, 서비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대학병원 있으면 병원에 관련된 서비스가 있을 거고, 병원은 좀 안 맞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대학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동아리? 동아리는 좀 얘가 좀 그렇고, 뭐가 있다고 이렇게 치면은 현재 대학에서 ISMS 인증은 예를 들면 학적 운영 서비스만 나는 ISMS 인증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사 범위로 대학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나는 다 인증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1년, 요거는 1년이라는 거고, 요 부분적인 거는 3년 이상을 유지해야 이제 우수, 최우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 큰 S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이 S 기업이 뭐 쇼핑몰도 운영을 뭐 예를 들면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기업에서 예를 들면 뭐 컨설팅에 관련된 IT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뭐 어떤 서비스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요것만 ISMS를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이 전체 컨설팅 IT 업무 서비스 전체에 대해서 나는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증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고 우수하고 최우수는 뭐 세부 평가 기준을 이제 세부 평가 모두 만족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수하고 이제 최우수의 어떤 그 기준이 있겠죠. 예, 기준이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심사 기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기간,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예산, 그 다음에 정보보호 활동 및 보호 조치 수준, 이거를 보고 이제 우수냐, 최우수냐를 이제 나오는 거고요. 아무래도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부담이 안 되고 보호조치 수준 요 13개 분야하고 관리 활동 요게 좀 중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인증 체계는 기사가 이제 인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등급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이제 심의 의결을 합니다. ISMS도 마찬가지입니다. ISMS도 나중에 얘기했지만 인증 기사가 이제 인증 기관이고 또 심사기관이 있어요, 별도로. 이거는 이제 인증기관이고요. 그 심사기관이
심사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키사에 주면은 이 키사가 이제 인증위원회를 소집을 해요. 이 여기서 하는 인증위원들은 어떤 일적 자격 기준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이제 인증위원으로 모시겠죠. 그럼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물론 이제 키사의 해당 팀이 이제 그 간사를 사무국 역할을 하는 거죠. 정보보호 관리 등급 부여에 관한 이제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가 있는데 이 심사원 이제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ISMS 인증 심사를 4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 일수의 합이 20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나가면은 ISMS 인증 심사 한 번 나가면 한 5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4일 하면은 4회를 하면 20일이죠. 그 다음에 키사에서 수행하는 정보보호 관리 등급 심사원 양성교육을 수록하고 평가심.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정보보호 관리 등급 부여에 관한 요 인증 심사를 만약에 나가고 싶으면 ISMS 인증 심사원을 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하냐? 키사에서 연 1회 한 5일 정도 교육이 있어요. 교육을 받고 나서, 이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이 필기 시험하고, 이제 실기 시험, 요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걸로 알고 있고요. 요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이제 인증심사원이 되면은, 처음에 인증심사원 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인증심사보가 4회 이상 ISMS 인증심사라면 이 보를 떼요. 그래서 아예 인증심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심사원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4회 정도 또 나가면 선임 인증심사원이 돼요.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매핑이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ISMS 인증심사원 제도는 나중에 ISMS 또 설명할 때 또 나오니까 그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ISMS하고 관리등급제 비교는 여기서 이제 의무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권고라고 그랬어요. 정보보호 관리등급제는. 근데 이 의무 대상 기관이 만약에 이 인증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 인증 심사를 천년도에는 잘 안 받았어요.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 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들고 이거를 또 운영하려면은 또 인건비도 들고 해서 아예 이거를 차라리 과태료 3천만 원 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도 좀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새는 이제 다 인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3천만 원 과태료 내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죠. 근데 이거 과태료가 예를 들면 곱하기 연수를 해보세요. 이게 매년일 거예요, 매년. 그죠? 그러면 상당히 큰 액수가 되죠.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거. 예. 그리고 그러니까 사후 심사를 인증을 받고 나서 계속 매년 사후 심사를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설명했고요. 최우수 우수로 이제 수준을 정해준다는 거. 그러면 국민들이 여기는 정보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최우수 기관이다. 그러면 이렇게 와닿잖아요. 금방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유효기간이 1년. 자, 그 다음에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은 어떻게 되냐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2에 따라서 지정 권고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과기정통부하고 국가정보원에서 그 중앙행정기관,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건 뭐 행정안전부, 행정이죠. 행정안전부, 뭐 국토교통부 이런 부처의 장관에게 이 시설은 좀 니네 부 소관인데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좀 지정을 해라라고 이제 권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처에서 과기정통부하고 국정원에서. 그러면 그 권고를 받은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느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이제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권고는 과기정통부하고 국정원이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
중앙행정 그 부처에게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는 의미고,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지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행안부가 어떤 행정 시스템의 시설을 이거를 이제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취약점 분석 평가, 그 다음에 이행 점검 이런 것들은 거의 의무가 돼 버려요. 이게 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지정을 받으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조 취약점 분석 평가에 보면은 취약점 분석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관리기관의 장은. 그죠? 그래서 이건 의무라는 거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 2항에 따라서 이행 여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이런 취약점 분석 같은 거를 제대로 했는지, 뭐 이런 보호 대책 같은 거 이행 여부. 그러니까 취약점 분석 평가를 하게 되면은 보호 대책을 이제 수립을 하든 취약점이 발견이 되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제 보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보호 대책에 대해서 이행을 했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이제 현황을 보면 행정 같은 이게 부처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뭐 금융위원회, 뭐 에너지는 국토교통부일까요? 어디일까요? 산업부겠네요. 산업부. 네, 산업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보건복지부, 뭐 이렇게 이제 부처로 이제 매핑이 되겠네요. 이 부처마다 이렇게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지정을 하는 거죠. 지정하라고 권고는 누가 해요? 과기정통부하고 어디요? 국정원이 이 장관에게 권고를 하면은 이 부처의 장들이 어떤 그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지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과기정통부 고시에 보면은요,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취약점 분석 기준을 매년 해야 되는데, 뭐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적, 물리적,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기술적.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전부 취약점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위험 관리를 이제 자세히 좀 배울 텐데, 이 위험 관리하는 그 방법론에 보면은 뭐 베이스라인 접근법, 저번에 얘기했었죠. 베이스라인 접근법. 이게 체크리스트거든요. 그죠? 체크리스트 방법이에요. 이게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조직 전반에 적용하고 있는 정보보호 정책 지침 등 규정이 수립되었는가. 이거 뭡니까? 관리적인 거죠. 제도, 뭐 정책, 그죠? 조직은 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 자산 분리 되어 있느냐. 교육 훈련하느냐. 접근 통제하고 있느냐. 이렇게 관리적 분야가 쫙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리적은 뭡니까? 출입 통제, 보호장치 설치했느냐, CCTV 설치하고 있느냐, 그죠? 이런 관리적, 물리적 분야 이 체크리스트가 나중에 보시면 ISMS 그 통제 항목이라고 합니다. 네? 102개, 102개 관련된 22개 빼고 미니멈 80개, 핌스까지 하면 102개가 되는데 이 ISMS 통제 80개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에서 취약점 분석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보보호 관리 체계 안에 들어간다라고 큰 범주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관리적, 물리적 분야가 있으면 뭐가 하나 또 있을까요? 기술적 분야가 당연히 있겠죠. 기술적 분야. 기술적 분야에는 서버 같은 경우에 유닉스, 그 다음에 웹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기업에서 내가 보안 뭐 팀장 내지는 보안 관리 담당자이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취약점 분석 이 체크리스트 가이드를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자기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그 서비스를 점검을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팀원들이 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이 기술적인 취약점 분석 방법은 뭐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여기 키사 5할점 홈페이지 가면 자료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자료실에서는 전부 무료로 전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ISMS 그 기술적
기술적 취약점, vulnerability 평가 분석할 때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이제 참조가 되는 분야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수행 주체는 이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지정을 하고 취소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랬죠. 중앙행정기관이 정보통신 기반 보호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지정도 할 수 있고 이제 취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발의는 각각의 그 행정부처가 발의를 하는 거죠. 이행점검은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이 이행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약점 분석 평가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매년 하게 되잖아요. 매년 하게 되는데 이걸 누가 해야 되지?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전문성이 필요로 하니까요. 전문성. 자체적으로 시행을 할 수는 있어요. 첫 번째. 근데 자체적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면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그 취약점 분석 평가를 못 하게 되고 조직에서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역량보다는 여유 뭐 이게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되 다른 기관에게 이제 용역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기사. 근데 기사도 잘 안 해요. 이게 부탁이 와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아이삭. 이 아이삭은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공유 분석센터. 그 다음에 바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이게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지정한 이제 컨설팅 업체예요. 바로 여기에서 많이 합니다. 그죠? 컨설팅 업체.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 그 다음에 이제 애트리. 이렇게 이제 취약점 분석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많이 해요? 업체가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열어준 거죠. 정보보호에 관련된 시장을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을 진흥시킨 게 된 거죠. 그죠? 정보보호의 시장을 이렇게 자꾸 넓혀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자, 아이삭 현황 잠깐 볼게요. 여기 정보통신 아이삭은 카이트가 이렇게 이제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간통신 사업자가 주로 회원사가 돼서 아이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아이삭은 금융보안원에서 아이삭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정 아이삭은 지역정보개발원이 있어요. 이게 행안부 산하기관이에요. 행안부 산하기관인데 지역정보 개발원이 이제 시도 지자체를 회원사로 해서 아이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정보통신 시설로 지정된 첫 해는요,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을 실시해야 되고 매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행점검은 필요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대책 및 보호계획 수립 절차가 되겠는데 취약점 분석 평가 수행을 하면은 이 취약점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호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보호대책을 수립을 이제 어떻게 없앨 건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럼 이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취약점 분석 평가는 이제 자체 점검을 하게 되는데 자체 전담반을 만드는지 아까 이제 컨설팅 전문 업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턴트는 좀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죠? 정보 보호 컨설팅 전문 업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옛날 자료를 제가 화면을 카피해서 그러네요. 그 다음 하여튼 점검을 한다면 보호대책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사, 아이사,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이게 바로 이제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 업체가 돼요. 그 다음에 애트리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 네 개 기관이 바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주로 어디서? 여기서 컨설팅도 하고 정보보호 대책 수립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에서 아예 그 이행까지 하게 될 거예요. 이행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도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과기정통부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절차로 이제 하게 됩니다. 취약점 분석 평가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아까 적용 대상은 뭐, 분야별로 이렇게 적용이 그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이제 지정이 되죠. 그러면 어떤 데가 주로 지정이 되느냐? 예? 뭐가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냐 하면은, 국가 공공기관 및 민간이 운영하는 정보통신 기관 시설을 포함하며 사이버 침해 발생 시 국가 안보라든지 국민의 기본생활, 경제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죠? 국가 안전보상, 행정, 그 다음에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이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그 제어관리 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이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모두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거의. 그죠? 정보통신,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은 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중요하다 그러면. 네, 또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